2023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10원도 인정 못 받았어요. 2024년에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김인성 변호사입니다. 2024년도에 있어서 개인회생에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 변화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생계비겠죠. 생계비. 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계비에 제일 예민하잖아요. 내가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2024년 최저 생계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최저 생계비를 결정하는 기관이 법원에 있는 생계비검토위원회예요. 생계비검토위원회에서 2024년도에 최저 생계비를 결정하는 거 말고 개인회생 절차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반영해주자, 이런 생계비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논의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마 2024년도 어느 시점에 있어서 법원의 어떤 실무 준칙이나 이런 것들로 공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최근에 이제 법무부에서 뭐 이것저것 발표한 것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의뢰인들하고 그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언제쯤 이 회생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질문의 이제 이유가 뭐냐면 2024년에는 생계비가 변동을 할 거잖아요. 왜냐면 연마다 생계비가 야금야금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2023년도에는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125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24년에는 정확하게 133만 7천 원이에요. 133만 7,067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 회생을 하는 채무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해주는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최저 생계비라는 거예요. 이 최저 생계비를 어떻게 구하느냐, 나라에서 표준 중위소득이라는 걸 정하거든요. 이 표준 중위소득이 223만 원쯤 돼요. 2024년에는 그거의 60% 정도를 최저 생계비로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중위소득은 222만 8천 원이고 개인 회생 신청하는 채무자들을 위한 최저 생계비는 133만 7천 원이에요. 저는 24년에도 영상을 계속 찍을 거잖아요. 13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계산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때 이 최저 생계비가 뻥뻥뻥 이렇게 늘어나요. 왜냐면 아기 키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1인 생계비는 아까 말씀드린 133만 7천 원이다. 약 135만 원이다. 2인 생계비는 220만 9천 원인데 뭐 220만 원 정도로 앞으로 얘기할게요. 3인 생계비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인 가족인데 배우자는 일을 안 해. 그리고 애기들이 둘이 어려. 채무자가 월급이 좀 돼. 그러면은 282만 8천 원, 283만 원쯤 될 거예요. 뭐 4인, 5인, 6인 이렇게는 잘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1인 아니면 2인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래서 1인 133만 원, 그 다음에 2인 220만 원, 3인 282만 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개인회생을 함에 있어서 여러 추가 생계비들이 덕지덕지 붙는단 말이에요. 월세 같은 경우도 추가 생계비로 붙고, 병원비도 붙고, 자녀의 교육비도 붙고, 배우자나 아니면 부모님의 양육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추가 생계비로. 최근에 이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개인회생 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발표라는 보도자료가 떴어요. 저도 실무를 하면서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요번에 많이 논의를 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옛날에는 교육비 추가 생계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특수한 공교육비 정도였어요. 예를 들어 뭐 돌봄 교실이라든가 이 장애가 있는 그 미성년 자녀들, 아니면 뭐 성년 자녀들 장애가 있다면 치료하기 위한 특수 교육들 많이 비쌀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인정해주고 이랬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애기들 셋을 키우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두당 100만 원씩은 솔직히 들어가요. 저희가 뭐 대단한 걸 시키지도 않거든요. 근데 빚이 많으신 분들도 자녀 교육을 포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도 애 학원비를 못 대가지고 받는 스트레스가 내가 술 못 먹는 거, 내가 뭐 담배 못 사 피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비를 전혀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교육비를 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2024년 언제부턴가는. 그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대한민국의 사교육을 시키는 퍼센테이지가 85%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학원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하잖아요. 이거를 공교육비에만 꼭 이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사교육비 추가 한도를 미성년 자녀 1인당 18만 원, 18만 원까지 인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2023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사교육비, 학원비 10원도 인정 못 받았어요. 언제 인정해 줄지 공표할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생계비 검토위원회에 추가적인 자료가 나오기 전에도 필요하면 저희가 신청해 드릴 법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급여가 되게 높으신 분들하고 급여가 되게 낮으신 분들하고 지금까지의 생활 수준이 되게 다를 거잖아요. 그죠? 물론 채무자한테 최저생계비를 인정해주는 것도 감지덕지 아니냐, 돈도 제대로 못 갚는 놈들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최저생계비라는 거의 수준이 사실 내가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랑 적게 벌 때랑 어떻게 내가 쓰는 돈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500 이렇게 600 버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의사분들도 일반회생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제가 들고 있는 사건만 몇 개 있어요. 어쨌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채무자가 살 수 있을 만큼만 생계비를 주고 나머지는 갚으라는 취지인데, 이 살 수 있는다는 어떤 그런 이 수준이 소득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중위소득이 222만 원이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실수령액 한 450 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연봉이 6천이 넘어가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런 분들은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까지는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중위소득까지 꼭 높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이렇게 높여줄 수도 있다. 요 기준은 나중에 정하겠다. 요 얘기인데 500, 400, 500 이렇게 실수령 하시는 분들도 125만 원 빼놓고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회생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워크아웃 가가지고 막 8년 이렇게 100% 변제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회생이란 제도는 빨리 채무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래도 최저생계비보다는 조금 더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3년, 5년 이렇게 갚으라고 하면 변제할 수 있는 어떤 변제 능력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냐면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이분들도 급해가지고 회생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게 있는데 월세도 막 100만 원씩 내고 이랬는데 125만 원 어떻게 사느냐라고 해서 빠그라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이것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담하면서 우리 아들 재수한다, 대학생이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소득이 없는 성년 자녀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회생에서는 아예 인정 안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탄력적으로 일부분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현실을 반영한 공고사항이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들이 언제 정확하게 얼마를 인정해주고 상한은 얼마고 이런 거 언제 확정이 되느냐 그거 몰라요. 아직까지 모르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한 5월 달쯤에 이 생계비 검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회생법원에서 이 실무준칙으로 5월 달쯤에 아마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2024년부터는 주장을 좀 해보시고 그 기준이 아직까지 없으니까 이 서울회생법원에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다만 5월이고 6월이고 이 권고사항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준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실무준칙에 반영이 되고 하면서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들이 다 그거를 따라가도록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무부에서 개인회생 서류 간소화 입법 추진을 한대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법무부에서 입법부인 이 국회에 개인회생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법제화해달라는 입법 개정안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 중에 동사무소나 이런 거에서 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행정부 관할이란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는 그런 각종 자료들을 중에 일부를 법원에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가로 발급받는 거 없이 그냥 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라든가 아니면은 법원에서 어떤 통지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이거를 사법부인 법원으로 바로 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떼지 말고. 그러면은 서류 발급받는 절차가 조금 더 간소화는 되겠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생계비 변한 거나 아니면은 추가 생계비에서 어떤 거를 좀 더 추가로 인정해 줄지 의결한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인 법무부도 상당히 이 회생에 대해서 본인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회생의 간소한 절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걸 좀 뉴스 비슷하게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4년에는 생계비가 조금 올라요. 최저 생계비가 133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생계비 중에 사교육비라든가 직업이 당장 없어가지고 부양이 필요한 그런 청년 자녀분들, 그 다음에 소득이 엄청 많은 사람들의 최저 생계비가 좀 높아지는 것들, 추가 생계비 인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검토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무부에서도 이 국회에다가 개인회생 절차 많이 하니까 그죠?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하니까 2024년에는 아무도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힘들어서 이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23년보다 옛날보다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에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회생 없이 파산 없이 워크아웃 없이 빚을 잘 관리하고 잘 갚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